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마도 오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OCP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밝은 미래 하다가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 보면 조금 도전적이죠? 미래 가능성이 있다. 진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세션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OCP 쪽 갖다가 아마도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를 하다가 했을 거예요. 저희는 OCP 하다가 사실 이제 2014년부터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었고요. 이따가 뒤에 보시면은 이제 2015년도, 2016년도에 국내 기업하고 이제 실제 BMT까지 저희가 OCP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인 전력 효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테스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OCP에 대한 커뮤니티도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지금까지 해보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가 OCP 하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과연 OCP 하다 했을 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 장애 요소들이 어떤 건지 하다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앞서서 나왔던 좀 더 도전적인 주제 하다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는 이거죠. OCP 하드를 도입하는데 저의 요소는 뭐냐? 진짜 한국에서 왜 한국에서만큼은 OCP가 제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2016년도 아마도 지금 최근에 2016년도에서는 다들 이렇게 쇼킹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알파고 인공지능이 바둑이라는 영역에서 인간을 이기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물론 체스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를 했었어요. 근데 바둑만큼은 신상 불가침의 지역이라고 했던 것이 2016년도에 알파고에서 이세돌을 하고 했을 때 그 기록이 깨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24년 금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쇼킹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챗GPT였죠. 아마도 지금 다른 세션에서 이 챗GPT에서 이렇게 세션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검색과 다른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나열식이었죠. 근데 챗GPT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대화 형태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성이 AI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분석적 인공지능에서 지금은 이제 생성의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맥락을 하게 됐던 것이 뭐냐? 바로 나온 것이 이제 지금처럼 나온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GPU 쪽에 이게 GPU에 대한 이렇게 혜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알고리즘 혜택이 있었어요. 앞서서 나왔던 거기 보신 것처럼 서비스별로서 100만 명 갖다가 달성하는 소요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제 서비스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에 되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니드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이렇게 필요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문제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이게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스케일업 방식과 스케일업 방식으로 우리가 이게 나눠지게 됐거든요. 스케일업은 하나의 머신에서 우리가 성능 갖다가 높이는 형태, CPU를 바꾸거나 메모리를 좀 더 빠른 걸 바꾸거나 아니면 디스크 갖다 좀 더 이렇게 늘거나 하는 스케일업 방식인데 그쪽에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스케일 아웃 방식,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점점 더 거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했던 우리가 챗GPT에서 나왔던 거대 클러스터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는 좀 더 커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H100이라는 이제 시스템 나왔죠. 거기에 대한 소비 전력이든지 그런 거 따지면은 엄청난 이제 괴물이 우리가 이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이제 다들 이제 두 가지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따는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카페스하고 그다음에 오페스.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데는 한국에서 저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카페스하고 오페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11년도 7월 달에 이제 50P가 이제 그 시작이 됐죠. 다들 쇼킹했어요. 저도 이 당시 2011년도에 저도 가장 쇼킹했던 것이 바로 전력 효율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쇼킹하게 됐던 거죠. 자, 기존에는 왜냐면은 전력 효율 지수라는 것이 기존에 데이터 센터나 그랬던 것이 대부분이 이제 1.9였던 것이 50P를 도입하면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1.07로 다운된다는 이제 그런 페이스북에는 그 페이스 발표와 페이스북의 노하우 갖다가 일반인들에게 공포를 한 거죠. 공포를 한 거죠. 공유를 하게 된 거죠. 다들 놀랬습니다. 저도 놀랬고요. 기존에 있던 PU 1.9 근데 그게 다운됐어요. 1.07 전산실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불과 7%만의 그 효율 7%만의 별도의 전력 가지고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나온 것처럼 국내 대응시는 이제 PU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것처럼 1.91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점대였어요. 그 당시는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것이 1.07까지 다운그레이드 됐다. 다들 쇼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초기에는 50P를 그 전력 효율이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산 IF를 하다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총 소요 비율이라는 것 갖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투자 비용하고 운영 비용과 시간 비용이 있는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시간 비용에서 특히 투자 비용에는 소프트 비용, 하드웨어 비용, 투자 물량이 내있고요. 운영 비용에는 운영 효율과 삼면 비용, 전력 비용, 그다음에 시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냐가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되죠. 오픈 소프트웨어 내주하드 통하고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고 인프라 사용률을 확장성 갖다가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자동화, 그다음에 지적도 높이고 하드웨어 설계, 전력 및 효율성 하드웨어 설계, 그다음에 가상화 기반의 셀프 서비스에 대한 어그리드하는 이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소요 비용 갖다가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사실 그 7년 전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도전 과제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듣는 것이 여기에 다 이미 해결된 답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50P 했다가 모 기업하고 이렇게 저희가 실제 BMT 했다가 수행했다 했죠. 저희는 50P 했다가 단순하게 납품하고 서류사망이고 페이퍼망이 아니라 직접 저희가 50P 했다가 구성하고 모 기업과 같이 BMT 전력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테스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0월달과 2015년 10월달과 2010년 9월달에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50P 서버하고 일반 넥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그다음에 그 당시 저희가 위인이라는 대만에 있는 이제 50P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 제품 갖다가 납품하면서 테스트하다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 당시 50P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50P 서버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50P 이 서버에 대한 하나의 실드가 있고 그다음에 50P 렉이 있고요.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할 것이 50P 렉 높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50P 갖다가 우리가 서버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21인치 내구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맞았어요. 지금은 이제 19인치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 2.2m 높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프스는 600.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EI320 스탠다드 4개도 똑같은 규격입니다. 600입니다. 이 넓은요. 대신 이 높이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릴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그것을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팅 중에 하나가 가운데 있는 이제 DC 파워에서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 서버 쪽으로. 각각의 서버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없이 공급이 됐었죠. 자, 그렇게 가지고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그 김종수 오늘 그 50P 리더님께서 그 당시 이제 2017년도 50P 서밋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발췌하고 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 본 것처럼 소비 전력이 다운되는 것은 확실히 다운됐어요. 15에서 24%까지 감소됐어요. 워크노드가 50%,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온도가 25도에서 35도씨에서는 다운된 것이 확실히 절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되고 냉각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거기서도 시설 비용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겠죠. 자, 전력 비용과 시설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은 투자 비용과 거기에 대한 메인터스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과 또 향후의 미래에 대한 이제 그 연달아 가지고 그 사이드 이펙트 효과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순하게 15에서 20%라는 것이 이 수치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 이것이 해마다 쌓인다면은 이제 엄청난 전력 효율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지금 본 것처럼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그 기존 인프라하고 50B 인프라가 공존한다고 공존하다 한번 해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이것이 50B 서버거든요. 50B 서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히트싱크가 지금 소도 간에 이렇게 나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쇼도, 낮쇼도로 방식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없이 바로 풍동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렇게 그 풍동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람이요. 냉각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것처럼 전력 효율화가 높이기 이 전력 효율화가 상당히 이게 좋은 시스템이란 거죠. 자, 근데 이것을 기존의 인프라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당시는 렛단 인프라에 대한 그 전력 효율이 제한이 6.6kW였어요. 서버 하나 그 렉 하나당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렉 하나대에서 만약에 하면은 지금 거기서 이렇게 6.6kW 30A거든요. 그러면은 서버에 따라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아까 처음에 50의 렉을 보시면은 50이 죄송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48개의 렉을 갖다 48개의 서버를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절반밖에 못 쓰는 게 돼버려요. 서버에 대한 제약이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뒤에 제가 장애 요소 중 우리나라에 도입을 못하는 우리나라에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목할 텐데 이 수치 갖다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48개가 아닌 21개만 서비스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높이가 2.2m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존 운영 온도 환경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가워요. 다른 말은 정말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만큼 냉각이 잘 되는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별도로 이제 전력을 이제 냉각 비용으로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겠죠. 그런 데다가 이 50P를 넣어봤자 그다지 효율성이 없습니다. 다른 말은 고온환경, 우리가 이게 HTR하죠. 하이 템퍼런처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가야지 이제 거기서 돼야지만도 이제 비로소 이렇게 50P에 대한 이제 효과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50P는요. 지금의 50P는 지금 한 것처럼 벤더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50P라 하면은 단지 우리는 전력 효율만 생각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벤더에 대한 그 의존성을 탈피한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베어메탈, 두 번째가 버추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컨테너먼트. 어제 여러분께서 뭐 그 쿠버 쪽 이야기 계속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오픈스테이 이야기도 들으셨고요. 다 베어메탈 아니면은 버추얼 아니면은 컨테너먼트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베이스가 서버예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더 늘으면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볼까요? 오늘 아침에 그 50P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아시아 쪽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딱 그 장표를 딱 띄워주셨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2021년 Q2 시장 점유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IBM이 독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HP, 그 다음에 아다스, 오라클, 그 다음에요. 미들레인지 서버를 한번 보실래요? HP, 그 다음에 나머지 쪽 짝짝짝짝 돼 있죠. 그 다음에 볼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볼륨 쪽 가면은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사실상 또 여기서 본 것처럼 지금 밴드 쪽을 보면은 이제 델 쪽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다름 하면은 국내 시장의 서버에 대한 시장 마켓의 대부분은 밴드들이 도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더 인프라에 한번 묶여버리면요. 그 밴더의 의존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요. 자, OCP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분야가?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예요. 서버 쪽은 국내에서는 OCP는 정말 접근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 것처럼 OCP 쪽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스위치, SDN 쪽 그런 영향 받아가지고 이쪽 스위치나 네트워크 쪽에는 이쪽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OCP 하드웨어를 도입하는데 저희 요소, 한국에 OCP 하드웨어를 도입하는데 저희 요소 무엇이냐? 자, 첫 번째 OCP 서버를 보면요, VG 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옆에 본 것처럼 이렇게 디버깅 포트라는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 오퍼레이터들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는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2015년도에 납품을 하면서 만났던 그때 단점들을 써놓은 건데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버츄얼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퍼레이터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오퍼레이터들은 KVM,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를 트레이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서버에다가 꽂고 눈으로 보고 펌웨어도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에 대한 호환성,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했는데 OCP는 전면에 모든 포트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20인치는 앞쪽으로 나온 것이 이제 표준 컨트리뷰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프라하고 섞어버리면은 이게 애매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 뒤에 강의가 있고 두 건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하드 어시스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앞에 서버 4개 구성이라든지 전체시면은 핫종을 만들거나 콜드종을 만들거나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서버가 모든 IO 포트가 뒤쪽에 있었어요. 앞에서 빨아들여서 뒤쪽 나갔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공조 시스템이 앞에 포트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IO 포트를 램 포트들 앞쪽도 또 빼야 돼요.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기존에 있던 IDC나 그런 컨테이너먼트 쪽에다가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모은 것이 벌써 나오는데요. OCP 하다가 국내에서 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하나가 기존 장비 구매비보다 비싸요. 카페스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기존 장비보다 주문 후 납품까지 소요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버 하나 도입하면은 저는 이따가 저희도 또 서버 하다가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고객에서 요구한 거 보면 상당히 놀랄 정도예요. 피자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하고 나서 그냥 이틀 내지 3일 만에 서버도 달래요. OCP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자, 다시 초기 비용이 비싸졌죠. 다르면 카페스가 비싸요. 오페스 운영 쪽에 들어가면 상당히 쌉니다. 에너지 효율이 있어요. 반드시 싸져요. 이것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도입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왜? 한국의 시장이 작아가지고 OCP들이 적극적인 마케팅하고
영어 활동하다가 하지를 않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이 서버가 있습니다. 엣지 서버 가지고 EP100이라는 서버가 있거든요. 이게 그 노키아에서 이렇게 노키아나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이제 컨트리뷰트를 해가지고 이제 엣지 단에 이렇게 올린 장비예요. 보신 것처럼 이제 서버가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엣지 단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 하다가 저희가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 업체 이렇게 엣지 소프트웨어 쪽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물었어요. 이거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회의 50빈도에서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렸어요. 답은 안 판대요. 우리는 시장이 너무 잦대요. 당연하겠죠? 페이스북, MS에다가 납품하시는 분들이 우리 쪽에 이거 한 대 살게요. 샘플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답이 없죠. 한 달 뒤에도 우리한테 안 준대요.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직접 50회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50회 렉 버전 2.0에다가 기존을 해가지고 기존 IT, 왜 저희는 하드웨어 그 보드를 만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IT 하드웨어하고 50P 쪽하고 같이 호환성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0P 렉 2.0이고요. 각각의 파워 서플라이, 아까 저는 DC 파워를 쓰는 것을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쉬웠던 것은, 먼저 쉬웠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쉬웠던 것은 50P에 관련된 것은 모든 규격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설계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미 심지어는 그 캐드 파일까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자재 명서서 BOM마다 구하기도 힘들었고 거기에 대한 캐드 파일을 구하기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테라텍이 그래도 인텔 분야에서는 저희가 가장 국내에서는 가장 강자입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이거예요. 50P에 대한 그 설계에 대한 그 스탠다드에 대한 그 파일들은 오직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디바이스들 파워 커넥터 이거 하나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안 판대요. 있더라도 샘플 하다가 구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긍성이 남겠죠? 해보자, 기다릴게. 그래서 구했습니다, 다. 자, 그래서 인텔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서 우리가 그 2600 TP 텔레패스 다음에 버켓넷패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만들게 했고요. 앞에 본 것처럼 50P하고 같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앞에 이쪽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쪽에 들어간 것이 이제 12V가 들어가는 12V가 마치 또 여기 또 전력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12V가요. 그때 보니까 이거 50P 쪽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아까처럼 BOM 이 보드에 대해서 BOM 그다음에 캐드 파일 구하는 것은 전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했죠. 자, 그래서 캐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 고치고 첫 번째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디지파를 받아가지고 양쪽으로 위에 아래 복층 구조를 해가지고 12V를 구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디지파를 만들었거든요. 전기는 한보다는 아니구나. 이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날 뻔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가 여기서 녹아가지고 까만 연기가 올라와요. 아마도 그때 불났으면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서울 구치소에 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또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시 만들어보자. 이제 좀 더 이렇게 1차 때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목표는
기존에는 투 오픈 유닛에 3개 노드에서 57대까지인데 우리는 76대까지 확장시키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후면 2부장하게 됐죠. 이게 가능했던 것이 OCP에는 모든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OCP에 대한 이제 그런 그 규격들이 그다음에 그런 그 웬만한 것들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도 뒤에 결론을 맞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D를 만들었고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비워놨지만 나중에 여기는 이제 디스크, 스토리지 영역으로 저희들이 비워놨습니다. 가운데 쪽을요. 그래가지고 온유짜리 2개 해가지고 총 4개 노드 위아래 보충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설계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쪽이에요. 파워 커넥터. 조전에 저희가 1차 때 만든 것은 알루미늄 DC 바를, 알루미늄 바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불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50배에서는 커넥터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기 시작했죠. 이 보드에 들어가는 이 커넥터, 이것은 이제 인텔 비오엠을 가지고 그 수배를 해가지고 이 커넥터 몰레스 쪽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그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OCP에서 일반 그 스탠다드 서버를 어떻게 이 4개다가 넣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컨버팅을 갖다 만들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아주 컨버팅 설계를 하고 투유와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0의 렉을 샀고요. 거기에 위에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파워 스위치, 파워 서플라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OCP 모듈이고요. 가운데 이것이 OCP 일반 서버를 넣기 위해서 DC를 222로 컨버팅하는 이제 컨버터고 밑에 이제 일반 OCP 4개 쓸 수 있는 일반 서버를 OCP에 컨버팅할 수 있는 하우징. 그다음에 밑에 안 보이시지만 OCP 서버. 기존에 있던 OCP 서버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효율성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를 더 만들게 됐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어요. 왜? OCP는 아까처럼 OCP를 갖다가 하면은 나중에는 그 서버에 대한 관리 툴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앞에 본 것처럼 이 서버는 이제 원격 쪽에서 이 서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든 것이 하드웨어 리소스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 정형화된 기술, 그다음에 통합 랩 모니터링 관리 기술. 다음에는 이제 OCP가 저희 서버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서버가 있고 다른 또 위 OCP 서버 있을 때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만들게 됐죠. 그리고 IPMI, IPM 에이전트, 바이오스 에이전트, 그다음에 BMC까지 저희들이 하나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이오스 컴플리케이션 정보 수집 방법과 바이오스 갖다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툴을 만들게 됐고요.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실제로 하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매니지먼트 환경에서 바이오스에 대한 설정까지도 다 통합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럼 이 툴에서는 파워 서플라이하고도 이렇게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컨트롤까지 이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다 이렇게 그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유운영한 백업 복구 방법으로서 우리가 또 지적 재산권까지 저희들이 추려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데모를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 것처럼 팀판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각각의 대시보드,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대한 템플릿 관리, 그 다음에 덤프, 바이오스에 대한 백업, 그 바이오스에 대한 컨피그에 대한 값을 그 백업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저희가 템플릿도 HPC 형태냐, 아니면은 클라우드냐, 아니면 기타 이렇게 버추얼 머신 쪽이냐 하는 여러 가지 최적화 값에 대한 템플릿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니지먼트 툴까지 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툴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쿠버나 아니면 그 하시다도 이 하나의 대시보드 하나에서 서버까지 다 매니지먼트 갖다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요. OCP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좀 더 도전적인 거겠죠? OCP 목적은 모든 데이터 센터 효율 높이고 구축을 용이하고 비호환수 문제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 사양, 지시 재산권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지만도 미래가 열립니다. 국내 하드웨어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 기존 IP라 이후 사용을 고집하는 것, 그건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OCP는 따로 구성하신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존 IT 인프라와 같은 운영 방식을 고집하면 절대 도입 못합니다. 그나마 이 부분은 현재 오픈스택이나 쿠버나 그런 가상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국내 IT 인프라 업체와 끈끈한 유대관계, 그걸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시면은 나중에는 이 유대관계를 버리시면은 점차적으로 여러분께서 OCP를 만들 수 있는 그 벤더들이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적극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OCP 서버 하나 견제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저희한테 팔지 못하겠다.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민국 채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안 주겠대요. 그래서 만들어보자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오픈 하드웨어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저희도 또 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이 서버들 갖다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겠다. 그것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관련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을 하고 OCP 관련 하드웨어 판매가 확대가 돼야지만 미래에도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우리가 OCP에 대한 미래를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된 세션은 다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